캠코 웹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최재붕입니다. 디지털 문명의 대전환은 뭐고, 또 새로운 인류가 등장했다는 것은 무엇이고, 메타버스다, NFT다 이렇게 변화하는 혁명적 과정들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금융이나 자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요. 캠코는 부실한 금융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잘 정리해주고, 또 힘든 사람이 발생했을 경우 잘 일으켜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캠코가 세상에 대한민국의 그 아픔이 있는 구석구석을 잘 치유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간의 이름 앞에 이 폰을 의미하는 라틴어 포노를 붙여서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쓰는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러고 보니 코로나가 온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죠. 이걸로 쇼핑도 하고 심지어 이제 교육도 받고요. 또 근무도 이걸로 활용해서 하는 그런 시대가 코로나 이후 열린 것 같습니다. 디지털 문명으로의 대전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새로운 인류, 폰을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쓰는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가 열린 게 이 시대의 가장 큰 변화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일상의 모든 것이 바뀌는 정말 그야말로 문명의 대전환이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사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세상의 많은 표준들이 다 바뀌었는데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방송 표준은 이제 유튜브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설문조사에서 저녁 7시 이후에 어떤 매체를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 56.7%가 유튜브라고 대답했을 정도니까요. 무려 72%의 국민이 저녁 7시 이후에는 폰을 통해 OTT라고 부르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방송을 시청한다고 하죠. 저는 그래서 인류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 새로운 문명체계, 디지털 문명체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새로운 지구, 디지털 지구라고도 하고 디지털 신대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새로운 개념들을 지금 막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디지털 신대륙이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디지털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 세계 최대의 쇼핑몰인데요. 방문이 불가한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상상의 공간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또 배송하고 받아 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인류는 전부 그 새로운 디지털 신대륙, 신문명으로 몰려가서 즐기고 생활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난 10년간 표준 문명 자체가 디지털로 대전환을 이룬 것이죠. 결국 이 선상에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최근 이것과 관련해서 메타버스라든가 NFT, 또 크립토 마켓 등 새로운 시장 생태계가 마구 형성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큰 의미에서 보자면 현실 세계,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세계와 가상의 현실, 즉 디지털 세계가 혼재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서도 경제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NFT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아이템은 복제하면 똑같기 때문에 이거 내 거야 라고 누가 주장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는데요. 이 NFT라는 걸 통해서 한번 등록을 하면 이거 소유권이 누구고 앞으로 누가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걸 정확하게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파트로 치자면 등기 권리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 NFT를 기반으로 디지털 아이템의 거래, 특히 지금 아트 분야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소덤이나 크리스티 경매장 같은 그런 사업체들이 바로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 NFT로 등록하고 이더리움이라는 크립토로 이제 거래를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참여가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나이키나 아디다스 등은 가상현실로 만든 신발이나 가상현실로 만든 패션 등을 선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거의 모든 형태의 경제 시스템, 기업,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 가상의 현실을 기반으로 다시 또 확장되고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디지털 문명의 전환이 늦다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 이 디지털 문명의 변화에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럽이 통합돼서 EU가 탄생했을 때 전체 경제 규모는 세계 경제의 무려 4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GDP의 총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지털 문명에서 계속 규제만을 외쳐왔던 유럽의 지금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의 15% 이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졌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모든 공무원한테 이메일을 쓰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니 400건 이상의 공무원들의 반발이 올라왔죠. 일본에서는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된 산업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아직도 우리의 네이버 같은 플랫폼이 없어서 야후를 쓰고 있고요. 우리의 카카오 같은 메신저가 없어서 그들은 이 라인, 네이버에서 만든 메신저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문화나 문명에서 종속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잘 보면요, 이들이 2030년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영역이 바로 디지털 경제 생태계입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은 디지털 경제를 크게 발전시켜서 굉장한 디지털 경제를 갖게 되었고요. 이 규모는 세계에서 오직 미국이 다 주도하고 있던 이 시장에서 그나마 필적할 만한 그런 규모와 또 힘을 갖게 되었죠. 호모사피엔스 시대에 기업이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을 사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냐? 사실은 이 디지털 문명을 탈중앙화된 문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 유튜버들이 등장하죠. 파워 유튜버들을 키우는 것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결국 파워 유튜버가 방송의 권력자가 된 것은 너무 명백해졌는데요. 결국 그 사람들을 키운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거의 모든 시장에서 지금은 소비자가 추천하고 소비자가 결정하고 소비자가 권력을 갖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소비자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과 테슬라입니다. 애플은 무려 8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요, 아무리 무슨 문제가 생겨도 아니야, 애플은 너무 좋아 이러면서 다 퍼뜨리죠. 대표적인 게 그 에어팟 프로라는 이어폰입니다. 이게 무려 25만 원, 30만 원 이런 고가의 판매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돈을 주고 막 줄을 서서 사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느낌적인 느낌이 달라. 이걸 끼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애플이 그동안 마음을 샀기 때문인데요. 테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이고 친환경이면서 거기다가 자율주행이라는 아주 독특한 기능, 그리고 차에서 게임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줬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요, 전부 다 유튜브에 올리면서 자기들이 사용자가 자랑을 하고 광고를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테슬라 TV 광고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2년 연속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했죠. 이게 거의 모든 국가에서 비슷합니다. 미국에서도 심지어 테슬라는 TV 광고를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니까요. 자, 광고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그건 소비자의 자발적인 팬덤, 그들이 스스로 퍼뜨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이 성공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경험을 제공해야 됩니다. 좋은 경험을 만들어야 마음을 살 수 있고, 그 마음을 사야 소비자의 그 지갑을 열 수 있다. 이게 새로운 시대의 룰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사는 기술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이 휴머니티에 입각한 다양한 사업들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기업은 정말 멋져, 인간답고 좋은 일을 참 많이 하네, 이런 기업한테 사람들이 마음을 주게 되는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 바로 ESG 경영입니다. 맨 앞에 E, 환경이라는 environment가 나오고요. S가 이제 소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번 코로나 때도 그렇고 거대한 자금을 만들어서 사회 곳곳에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G, 거버넌스, 경영 자체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겠죠. 제가 봤더니 캠코도 굉장히 ESG 경영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을 위해서 제로 에너지 빌딩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이게 완성되면 굉장히 이 사회에 에너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6년 세종 제2국책연구단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80%까지 맞추겠다고 하니까 이런 노력들이 우리 환경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고 챌린지도 하고 있죠. 일용품을 줄이고 1억 걸음을 걸어서 기부를 하는 등 회사 전체 전 직원들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열띤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캠코가 지속 가능하게 많은 사람들의 팬덤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요, 실제 캠코가 하는 일 자체가 사실은 파산하거나 어려운 기업이나 사람의 이 회생을 돕는 일,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일, 다양한 일들,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역할들을 보다 좀 섬세하고 따뜻하게 진행한다면 더 많은 팬덤이 생기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미래 지향적인 공공기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디지털 신세계가 열려서 새로운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정권에서는 이런 공약도 했죠. 메타버스, NFT, 크립토 마켓 등 코인 경제를 비롯한 디지털 신경제를 제도화하고 앞으로 적극 육성하겠다. 실제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미 NFT 거래를 위한 거래소도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서 사실 많은 창업자들이 이 디지털 금융 시스템 이거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싱가포르나 미국 같은 외국에서 창업한 사례가 많았었는데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만약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면 캠코의 역할은 또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가 금융자산이라는 것을 잘 보호하고 또 청산하고 힘들게 파산한 사람들은 이렇게 세우는 일이 캠코의 주 목적이라 그러면, 이 디지털 신세계에서의 가상자산들,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그걸 또 어떻게 관리하고 전문적으로 어떻게 회생시킬 것이냐. 지금까지 땅 위에 머물렀고 기존의 금융자산의 관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면은 그 역할을 이 새로운 세계로 확대하고 확장하는 그런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메타버스 시대의 가상자산 관리, 그리고 그 분야에서의 또 전문성을 갖는 멋진 미래지향적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캠코가 설립된 지 무려 60주년이 되었군요. 와, 환갑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요. 우리 경제가 어려웠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려웠을 때 그걸 잘 처리하고 또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많은 역할들이 앞으로도 쭉 100년이 넘도록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진 구독자 여러분한테도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디지털 신세계로 대전환하는 정말 혁명적인 시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슬기롭게 이 디지털 신세계로 잘 진입하셔서 여러분의 꿈도 이루시고 또 멋진 도약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